마지막 챕터 비주도 학습을 오늘 조금은 들어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도 학습이 이게 에디션 1에 없던 게 들어오면서 이게 무지 길어요. 50페이지 근처 돼갖고 오늘 조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인 다음 주에 책을 띄는 거를 못할 것 같아서 비주도 학습을 조금 나가겠습니다. 빨리. 한 주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다음 주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주도 학습에 들어가면서 이게 새로 들어간 챕터인데 아주 재미있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얀 루쿤 얀 루쿤 권 대표님 아시겠죠? 얀 루쿤 멋있는 유명한 아저씨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지능을 우리 인공지능이든 사람 지능이든 이걸 케이크라고 이제 한다면은 지능 배우는 거를 여기 러닝이라고 해야 될지 지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여기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전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책에서 그런 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지능은 케이크라 한다면은 그 중에 비주도 학습은 그 케이크의 빵이다. 빵이란 건 뭐냐 푸석푸석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크다.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케이크에서는 빵이 대부분 아닌가요? 아니다. 네. 요새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런 놈은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빵만큼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 한 90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한 5%? 네. 95% 좀 넘을 것도 같아요. 그 중에 지도학습은 크림이다. 빵에 바른 크림, 케이크에 바른 크림. 지도학습이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그 케이크 위에 하나 얹어놓은 체리야. 다시 말해서 이게 쓰이는 그 범위가 비지도학습은 상당히 많이 쓰인다. 지도학습은 그 다음이다. 강화학습 쓰이는데 아주 조금이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레이블을 달린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맨날 레이블 달린 데이터만 하잖아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새. 레이블 다 해놓은 거예요. 분류를 다 해놓은 데이터를 갖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요. 엠니스티도 이게 0이야, 1이야, 뭐 다 해놓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레이블링 돼 있는 데이터가 거의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얘도 들어놓은 게 제주라인을 들었는데 제주라인의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 제주 어느 라인의 센서의 데이터가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진동도 있고 뭐 센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센서를 갖고 뭘 하죠? 제주 그 라인의 고장을 감지할 거 아니에요. 고장을 감지하고 또는 요새는 이제 사실 그 고장보다 고장이 날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거 10분 뒤에 고장 날 것 같아. 아, 내일이면 고장 날 것 같아. 고장이라는 게 뭐죠? 이게 불량품을 생산하는 거, 생산라인 같은 거, 불량품 생산되면은 다 그게 원료든 뭐든 다 그게 비용이니까 그게 되기 전에 갈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갈면은 요 기계가 아깝잖아요. 부품이 아까우니까 가능한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느낌을 알아요. 아, 흔들림이 많으면은 이제 뭔가 고장날 조짐이야 하는데 기계가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느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많이 그런 걸 이제 수치화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옛날에 집에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 어머니 손맛 그러다가 요새는 그래도 계량을 많이 하잖아요. 설탕 몇 스푼 뭐 하고 해서 수치화를 하는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데이터는 그렇게 레이블링 돼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주도 학습은 빵이고 지도 학습은 크림이고 강화 학습은 체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주도 학습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걸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세컨 에디션에서 이 비지도 학습을 이렇게 50페이지나 많이 넣어갖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무리 좀 빨리 못하게. 어쨌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런데 8장의 차원축소도 비지도학서의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사용처가 군집입니다. 클러스터링.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는 거. 고객 분류. 이 고객의 특성, 비슷한 특성이야. 이렇게 모아서 특성이 이제 비슷한 고객한테는 어떤 추천을 비슷한 걸 한다든지. 그 비슷한 고객끼리 모으면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추천 알고리즘의 이제 아주 가장 기본인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그걸 하면 선형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앞에 얘기한 특이점 분석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고 근데 그거를 최근에는 이제 비선형적인 것까지 특성까지 뽑아내서 딥러닝에서 하고 있는 걸 그래서 고객 특성을 이제 인베딩하는 고객 인베딩 같은 거는 비선형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정밀해지죠. 그럼 지난번 저희 케라스 강의할 때 좀 사례 말씀드렸었죠. 비선형으로 영화 선호도 레커멘데이션을 위한 걸 짧게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필요하시면 뭐 나중에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미지 분할 같은 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책에는 또 이미지 분할을 해놨는데 사실 이미지 분할을 요거 보기 전에 제가 딴 데서 이런 비지도 학습적으로 클러스터링에서 이미지 분할한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시간 되면은 제가 이미지 분할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상치 탐지, 군집하거나 이상치 탐지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뭐죠? 결함이 있다. 비슷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좀 특이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걸 이상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상치가 더 좋은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하는 규격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쁜 원하는 규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상치. 또 대표적인 게 프로드 디텍션이죠. 프로드 디텍션이 뭐죠? 부정거래. 예, 카드사 계시니까 뭐 금방 프로드 부정거래 같은 걸 탐지해서 이 사람이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평소에 이 사람은 뭐 웹툰에 돈 안 쓰는데 왜 웹툰에 썼냐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걸 할 수가 있죠. 저는 가끔 웹툰에 돈 쓰긴 하지만 재밌는 스토리 돈 내고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시계열 같은 트렌드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밀도 추정 같은 경우도 이제 이상치 탐지나 데이터 시각화하는 데 쓸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군집 첫 번째 얘기한 군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혼합 같은 경우도 사실 군집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싶긴 한데 그러니까 군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K-민즈하고 이제 DB-스캔 앞에서 얘기한 DB-스캔을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하나로 가우시안 혼합인데 얘는 조금 이제 약간 수학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민즈하고 가우시안 혼합 이 제목을 전 사실 약간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K-민즈, DB-스캔, 가우시안 혼합 뭐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타이틀을 군집하고 가우시안 혼합을 잡았어요. 군집으로 잡을 거면 이상치 탐지, 밀도 추정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세컨 에디션 하면서 이 부분에 서드 에디션에서는 이 제목을 목차를 좀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군집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군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군집인 이제 K-민즈 우리말로 K 평균 하니까 이제 좀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K-민즈에 대해서 이 책은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페이지나 됐나? 한 300에서 한 15페이지에 걸쳐서 K-민즈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K-민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클러스터링 하면서 가장 기본이 K-민즈인데 K 평균. 알고리즘도 아주 심플해요. 근데 처음 들으면 심플 안 해요.
처음 들으면 심플 안 한데, 그냥 한번 한 번만 딱 생각하고 나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여기도 이제 요 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말로 하면은 쉽죠. 말은 쉽죠. 일단은 클러스터의 중심을 선택하고,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찾고. 그 다음에 가까운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중심을 찾고. 저는 여기다가 선택하고를 이제 하나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중심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맨 처음 시작을. 중심을. 근데 이 선택도 이제는 랜덤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제 찾는 알고리즘을 또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맨 처음 우리가 시작을 사실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K를 지정한다. 사람이 K를 지정하는 거예요. K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니까 지금 요 샘플 요걸 보면은 사람이 보면 이게 몇 개의 그룹으로 보이죠? 5개요. 5개 그룹이 보이잖아요. 5개요. 근데 머신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봐요. 느낌을 못 찾기 때문에 5개로 나눠야 되겠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사실 그래서 머신한테 가르치려는 거긴 한데, 이런 경우 이제 K-민즈인 경우 5개로 나눠줘 하는 그 5개라는 게 K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3개로 나눠줘라고 우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3개로 나눠줘. 4개로 나눠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3개로 나눠줘 그러면 머신은 이걸 3개로 나눠줍니다. 4개로 나눠줘 그러면 4개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러면 왜 쓸데없이 귀찮게 머신한테 왜 시켜? 왜 시키죠?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3개, 4개, 5개 딱 눈으로 딱 보이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2차원에서가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0차원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차원에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대표적인 100차원, 만차원까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죠? 아까 고객 분류입니다. 고객 분류. 영화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영화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요 배우가 좋아서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배우. 난 요 장르가 좋아서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장르. 또는 뭐가 또 있죠? 가격도 있겠죠. 영화비 영화 얼마에 한다. 또는 나는 이 제작비가 너무 마음에 들어. 돈 많이 썼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감독, 수많은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의 수, 그런 게 온갖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원이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하는 SV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차원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얘기를 하자면 넷플릭스는 그 피처를 상당히 많은 피처를 넣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몇백, 몇 천인지 어쨌든 그 영화 분류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핵심 기술이고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어쨌든 그랬을 때 자동으로 그 K를 정한다든가 그걸 분류한다든가 차원이 높을 때 하기 위한 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몇 차원이 좋니? 또는 잘 나눠지네? 그런 느낌. 요 알고리즘 잘 나누네 못 나누네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낮은 차원에서 먼저 해보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그 클러스터링 K-민즈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K-민즈를 하면서 그럼 K를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2차원에서 우리는 눈을 보니까 K를 5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2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 3차원, 4차원 막 올라가면은 이제 그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걸 시도해서 성공하면 그게 이제 기분도 좋고, 그게 만약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이제 어떤 하나의 사업 아이템도 되는 거니까요.
K민즈를 해주는 이제 그 클래스는 여기 그 파이썬 안에 사이클런에 K민즈 클래스가 있어요. K민즈 안에다가 우리가 K를 선택해서 어려운 작업인 K,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막 넣어보죠. 뭐 트라이얼 에러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넣어서 이제 하면은 그 레이블에 맞춰서 이제 레이블들이 나와요. 이 점은 그룹 1이야, 그룹 2야, 그룹 3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가 요 중심을 찾는다 그랬죠. 여길 중심으로 퍼져 있어 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냥 하면. 그 다음에 프리딕트라는 걸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 넣고 프리딕트 하면은 아니 너는 그룹 여기 속할 것 같아, 여기 속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심플하다. 그리고 나서 그 그룹 간에 나눠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브로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간의 경계를 이렇게 나눠줘요. 경계를 나눠주는데 이 나눠진 결과를 소스를 우린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이 경계 보면은 지금 오류들이 있어요. 요점 같은 경우. 요점은 우리 눈으로 보면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속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속한 걸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거죠. 프리딕트 하면은 할당 오류는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할당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K민즈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한계는 뭐냐면은 지금 얘는 밀집돼 있고 얘는 넓게 퍼져 있잖아요. 얘는 넓게 퍼져 있는 만약에 이 밀집도가 서로 비슷하면은 이런 오류가 없어요. 근데 밀집도가 이렇게 이제 다르면은 크기가 다르면 이런 오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K민즈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동그라미 동심원 같은 경우, 요 K민즈는 요 반으로 쪼갠다든가 이렇게 쪼개버려요. 우리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나누고 싶은 건데, 요때는 뒤에 얘기한 DB 스캔 알고리즘이 훨씬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크기 모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기 모양이 좀 다른 놈은 이제 K민즈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DB 스캔이나 덴서티 베이스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이 좋다. 사실 뭐 클러스터링 방법은 K민즈가 먼저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데 덴시티 베이스로 클러스터링하는 게 사람들 하고 생각하는 의미하고 맞는 경우 더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유명한 이제 K민즈 보고 나서 우리 그 덴시티 베이스드 그 클러스터링 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군집시킬 때 하드 군집이 있고 소프트 군집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 하드 소프트 얘기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 하드 소프트는 뭐였죠? 디시전 트리는 앙상블 같은 경우는 하드 소프트의 이제 그 의미가 얘는 트리의 보팅 개수, 3개 몇 개 개수만 하느냐, 아니면 소프트는 요 판별기는 몇 퍼센트 30% 했어, 얘는 40%라 그랬어, 이 확률로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기도 이제 클러스터 자체를 바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요 클러스터에 속할 점수 같은 걸로 이제 예측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드 소프트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설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이게 이거 좀 예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요것만 빨리 설명한 후에 이제 그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원리 자체는 랜덤하게 소스를 이제 중심을 하나 이제 점들을 초기점 K만큼 점을 잡은 다음에 요점에 가장 가까운 점들을 요 그룹, 요점에 가까운 점들을 요 그룹, 그 다음에 요점에 가까운 점들 요 그룹 5개로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면은 중심이 요쪽이 많이 되니까 중심이 살짝 자기 그룹의 중심을 해보면은 약간 요쪽으로 옮길 거예요. 얘는 약간 요쪽으로 옮겨지고, 얘는 요쪽으로 옮겨지고, 왜냐면 점들이 요만큼 있으니까 평균에서 중심하면 요쪽에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심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그 옮겨간 중심에서 가까운 놈을 또 재할당해요. 그리고 나서 또 옮기고 뭐 하는 그 과정이 요게 요 그림.
요 그림이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초기에 랜덤하게 점이 5개가 잡혔어요. 빨간 점이. 그다음에 가까운 놈을 이제 요 그룹 요렇게 그래서 그룹을 나눠보면 요렇게 그룹이 나눠져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섞여 있죠. 근데 요 그룹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요 중심점이 약간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터레이션 하면 얘가 좀 옮겨와서 요만큼 됐죠. 얘는 좀 더 옮겨간 거고, 요 노란색은 영역이 확장되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중심 옮긴 다음에 중심 뭐 해보면 또 요렇게 되고, 또 비슷하게 할당해보면 요렇게 되고, 또 할당해서 중심 옮긴 요렇게 오는, 뭐 요렇게만 해서 알아들었다, 예상, 이해하셨을 거라고 하는데 이해된 건가요? 요렇게가? 이해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랜덤하게 한 다음에 랜덤하게 할당했어요. 랜덤하게 점 찍어서 가까운 걸 할당했어요. 근데 그 점에 보면 밀도가, 여기 보시면 밀도가 이쪽이 많잖아요. 그럼 요 점은, 요 점의 중심은, 할당된 점들의 중심은 약간 이쪽으로 갈 거다 이거죠. 여기도 여기가 여기 무슨 색이죠? 동색? 황금색? 뭐 그런 색의 이제 이쪽이 많으니까 요 중심은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할당되는 그 중심 점으로 다시 가까운 점을 하면은 이제 할당이 좀 달라지고 하다가 멈추게 돼요.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세츄레이션 그 수렴할 때까지 이제 반복한다 이거죠. 근데 요 그림이 이제 306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어요. 306페이지에. 30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옮겨가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그려주는 소스를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그게 소스가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소스 설명하면서 좀 잘못된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초기화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져요. 초기화 결과 달라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그라미 2개가 있는 요거 여기 요 안에 동그라미랑 요 밖에 동그라미랑 나누고 싶은데 K민수로 하면 보통 이제 요렇게 나눠져요.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근데 초기 점이 요렇게 되면은 요쪽으로 잘리고 초기 점이 요렇게 되면은 요 가운데로 잘리고 초기 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게 K민수는 이제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초기 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결과가 이제 효과가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이거죠. 좋고 나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할래? 제일 좋은 걸 우리 찾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K민스의 디폴트로는 수행을 여러 번 해봐요. N 이니시로 해서 100번 수행해봐, 1000번 수행해봐 라고 줄 수도 있지만은 안 주면은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100번을 수행해서 100번이란다. 기본 디폴트는 10번을 수행해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해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좋은 걸 선택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너셔라는 관성이라고 이제 물리에서는 얘기하는데 여기 이걸 또 이너셔라고 했더라고요. 이너셔 값이라는 숫자를 정의해 놓고 그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제 해서 하는데 이너셔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좀 얘기하는데 이게 낮은 이너셔 값이 좋은 거야 수행해서 한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스코어 이너셔를 리턴해주는 스코어라고 있는데 스코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스코어가 이제 스코어는 보통 좋은 점수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다 좋은 게 점수가 큰 거라서 이 이너셜을 값이 나온 이너셜 값을 음수로 이제 만든다 뭐 그런 걸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 게 랜덤하게 우리가 초기 점을 할당하지 말고 좀 초기에 좋은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해서 논문으로 써서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K 평균
K-민즈 플러스 알고리즘을 이제 누가 논문을 해놔서 이제 좋은 점을 초기에 잘 찾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K-민즈 그냥 디폴트로 할당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 안 해도 잘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잘 만들었구나라는, 우리 K-민즈는 사이클런이 잘 만들었구나,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스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소스 라인은 처음 라인에서 553라인까지가 요 페이지에 이제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K-민즈에서 이제 이렇게 할당하고, 그다음 수행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양을 그리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너셔 값에 따라서 이너셔가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요게 어느 게 분할이 잘 됐나요? 요 오른쪽이 분할이 잘 됐죠. 여기서 이너셔 값, 내성 관성이랑 여기서 관성이 비교해서 그래도 관성이 큰 게 잘 나눠졌잖아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소스를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스로 가세요. 저는 제 로컬에서 이제 소스를 돌리고 있지만은 거기 책을 갖고, 이 로컬에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책에서 나온 대로 GitHub 클러스터에 가서 이제 구글 랩 거기 가서 이제 하시면 된다. 거기 가시면은 환경이 여기 있네. 여기 콜랩 가서 하시면 거기서 이제 리모트에서 수행된 결과를 내 브라우저로 띄워주니까 여기서 이제 소스도 거기 다 올라가 있으니까 수행시켜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항상 나오는 소스 맨 앞에 나오는 거, 버전 확인,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 가져오는 거, 그 다음 요거는 그래프 그릴 때 폰트 사이즈라든가 가로 세로 폰트 사이즈 같은 걸 맞춰주고, 노트북에 바로 이제 그래프를 보여줘라. 그리고 아웃풋 결과를 세이브 해주고 보여줘라 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한 겁니다. 라이브를 하고 나서 군집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63라인부터인데, 아이리스 데이터 로드 하잖아요. 아이리스 데이터 로드 좋아요. 로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요 앞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요게 가우시안 믹스처 뒤에 나오는 가우시안 믹스처 샘플을 이제 할 때 데이터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소스로 섞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얘는 넘어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62에서 127 라인은 가우시안 믹스처 소스니까 여기서 127이었던가요? 127까지는 이제 요까지는 이제 요 가우시안 믹스처 소스라서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가우시안 믹스 할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앞에서 나오는 데이터, 여기 이제 127이 아니고 116까지였네요. 116까지. 여기는 요 데이터 생성하는 거니까 잘못 썼다. 127이 아니라 아이고 이런 116까지. 여기까지네요. 116인가? 116까지. 116까지가 가우시안 믹스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책에 나온 5개 클러스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5개 클러스터 모양. 여기 말고 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네. 죄송합니다. 160이네. 160.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5개 샘플을 만든 거예요. 요까지 계속 가우시안 거고. 여기 이제 5개 메이크 벌브, 그러니까 동그란 데이터를 만드는
그 라이브러리예요. 메이커 벌브라는 거는. 그래서 얘를 가져오고 요 동그란 데이터를 만들 때 중심은 지정해 줘야 되겠죠. 0.2, 2.3, x 0.2, 2.3에 대해서 만들고 이제 그다음 분산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 std 벌브에 여기 std니까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네요. 표준 편차 0.4인 그 분포를 만들어줘. 그다음 마이너스 1.5, 2.3에 대해서 요거 분산이 큰 여기 넓은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좀 넓게 퍼진 놈이고 0.1, 0.1 얘는 작게 퍼진 거. 요쪽 왼쪽에 작은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센터랑 이제 STD를 한 다음에 자 전체 샘플은 2,000개야 하고 이제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빨리 만들죠.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를 그리기 위한 그 함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려봐. 그래줘 하면은 요거랑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0.2, 2.3 x축이 0.2 중심인가 하고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왕이면 요쯤 한 0으로 잡지. 어쨌든 요쯤을 0으로 잡았네요. 어쨌든 얘랑 얘 두 개가 요 위에 센터하고 분산. 얘가 분산이 제일 크죠. 보면 더 퍼져 있죠. 그리고 요 세 개. 음수 쪽에 x축이 마이너스 2.8인 놈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2.8인 걸 중심으로 이제 그 세 개가 그 데이터가 우리가 테스트할 K민즈를 테스트할 데이터를 생성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K민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 K민즈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쓰는 건 단순하다 이거죠. K를 5개로 우리가 하고 일단은 가장 잘 되는 거 한번 봐야 되겠죠. 5개로 해서 초기 랜덤 값 42로 뭐 지정해서 자 프리딕트, 힛 프리딕트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각 샘플은 이제 클러스터 5개 중에 하나. 첫 번째 점은 클러스터 4. 두 번째 점은 클러스터 0. 0에서부터 4까지 해서 5개 클러스터로 이제 해서 쭉 할당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러스터 센터들 추측한 게 클러스터 센터를 추측하면 어떻게 나와야죠? 첫 번째 클러스터 마이너스 2.8. 우리가 아까 우리 센터를 만들 때 2.8이 x축이 2.8인 게 3개 있고 0점인 게 하나 있고 x만 보죠. y는 귀찮으니까 0.2, 1.5. 자 그럼 이 훈련된 놈이 2.8 근처인 게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2.8인 게. 그 다음에 0.2 딱 0.1은 아니죠. 0.2. 몇. 왜냐면 그 점이 분포가 이제 랜덤하게 생성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5 근처에서 5개 그 클러스터 중심을 잘 찾은 것 같아요. K민스가. K를 잘 지정해서 그렇죠. 뭐. K를 3으로 하면 뭐 엉뚱하게 많이 갔겠죠. 어쨌든 주어진 그 5개를 이제 클러스터 센터도 잘 찾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프리딕트한 결과로 이제 그 Y 프리딕트 나오지만 이 내부적으로 K민즈 훈련된 K민즈라는 클래스 안에 레이블즈 안에도 그 예측된 그게 이제 저장이 돼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점 예를 들어서 0,2 그 다음 3,2 0,2는 어디에 속할 것 같나요? 그림상. 아유 그림이 어딨냐. 0,2는 여기가 0,2면은 얘 아니면 얘일 것 같아요. 얘 아니면 얘. 그러면 얘가 몇이었나요? 얘가 2.8, 얘 아니면 얘니까 0, 1, 2, 1 아니면 얘가 뭐죠? 3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도 뭐 해서 어쨌든 1이네요. 1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얘에 속하는 거. 그렇게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를
그 수치로 분할되어 있지만 어느 경계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뭐 플롯 여기 보시면은 플롯 센트로이드 그다음에 플롯 디시전 바운더리 이 함수를 그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함수를 만들어서 플롯 디시전 바운더리 해서 넣어주면은 아까 얘기한 보로노이 플롯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각 클러스터 분포는 이렇게 돼라고 이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Xnew 여기 Xnew를 아까 여기 점을 몇 개죠? 점 4개. 점 4개에 대해서 프리딕트도 했지만 이제 프리딕트도 했지만 이 각 클러스터하고 거리 여기 보시면은 첫 번 0번 클러스터하고는 2.8만큼 떨어져 있고 트랜스폼을 하면은 1번 클러스터하고는 0.32 2번 클러스터하고 2.9 3번 클러스터하고 1.4 4번 클러스터하고 2.8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점 뭐였죠? 첫 번째 점은 이쪽을 봐도 되고 첫 번째 점은 아까 0,2죠. 0,2. 0,2가 1번 클러스터에 할당됐다고 아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1번 클러스터하고 거리가 0.3이니까 제일 가깝다 이거죠. 그럼 얘는 1번 클러스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가 프리딕트 하면은 얘가 1번 클러스터야 라고 나오잖아요. 하드 소프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드 클러스터는 얘는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그렇게만 보여주는 거고 소프트 방식은 여기 트랜스폼에서 각 그 점들하고 각 클러스터하고 거리를 보여준다 이거죠.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한 책 갖고 계시면 뭐 여기 하드 군집하고 소프트 군집의 차이가 프리딕트란 펑션을 쓰면은 이제 그 어느 클러스터라고 해주고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걸 하면은 거리가 나와준다 이거죠. 거리. 그래서 거리 형태로 보고 싶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요걸 쓰시고 소프트 형태 클러스터, 하드 형태 클러스터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요 거리 있잖아요. 첫 번째 클러스터 거리 2.81, 두 번째 클러스터 거리 0.32. 그거는 이제 어떤 거리냐, 뭐하고 거리냐, 클러스터 중심하고 거리야. 중심하고 거리인데 진짜 중심하고 거리인지 볼까? 그래서 Xnew하고 이제 그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중심, 두 번째 중심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그 중심 여기 K민즈 클러스터 센터 여기 K민즈의 클러스터 센터하고 차 뺀 거 그 거리랑 같은지를 이제 보기 위한 건데 어쨌든 그 여기 보면 첫 번째 데이터만 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 그 2.8 그러니까 중심하고 거리가 하고 맞아라는 걸 그냥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민즈 알고리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산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해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일단은 책에 여기 원래 소스를 그냥 제가 돌릴게요. 원래 소스 보시면은 K민즈를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터네이션 1, 2, 3를 하고 있고 이터레이션 K민즈 클래스를 3개 정리해서 3개에 대해서 핏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맥스이터를 1로 잡고 맥스이터를 2로 잡고 맥스이터를 3. 맥스이터라는 거는 이터레이션 중심 이동을 몇 번이나 하느냐. 한 번만 해. 얘는 2번 한 거, 얘는 3번 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그 그림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5개를 그려요. 서브플롯 6개, 실전 6개를 그리죠. 3행 2열로 첫 번째 그림, 3행 2열로 두 번째 그림, 3행 2열로 세 번째 그림, 3행 2열로 네 번째 그림. 그러니까 그림 서브플롯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요 그림에서 6개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뭘 그리고 있냐? 한번 보죠. 뭘 그리고 있냐면 여기 첫 번째는 그냥 그 K민주원 이터레이션 1 한 번만 돌린 거에 센터를 그리고 있고 센트로이드. 그 다음에 이 플롯 자체, 점 자체는 그리고 있어요. 점 자체 그리고 그 다음 센터를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 플랜은 이제 거기다가 뭘 그리냐 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 여기 요건 클러스터 1이야 2야 그리고 있고, 세 번째는 근데 여기들은 이터레이션 1이에요. 세 번째도 여기 이터레이션 1 해놓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터레이션 2, 두 번 돌린 거에 바운더리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돌린 거에 그 바운더리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 돌린 거에 바운더리 그리고 있어요. 이게 소스 이거 맞죠? 갖고 계신 소스 이거 맞죠? 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대로 그냥 먼저 돌려볼게요. 세 개에 대해서 핏을 하고, 컴퓨터가 좋으니까 세 개 빨리 해요. 그리고 나서 플롯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일단 316, 324, 323, 231. 그림 그 혹시 나왔나요? 네. 좋은 컴퓨터면 저보다 좋은 컴퓨터면 벌써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게 소스 버그인 것 같아요. 저대로 그냥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일단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그 중심만 찍은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바운더리 그렸어요. 쪼개지는 바운더리.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이 원래 센터 찍는 게 있나요? 여기 좀 원래 소스를 바꿔 나갔고 뭐 모르겠지만은 센터를 찍는 게 있어도 이 세 번째 그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변화가 없어요. 물론 중심 찍었냐 안 찍었냐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얘보다 살짝 중심이 옮겨간 것 같나요? 당연히 옮겨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는 아까 소스를 그대로 봐도 이터레이션 1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스에. 이터레이션 1, 2, 3. 맞나요?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소스는 네. 그래프 그려진 게 네. 지금 그 전무님 나온 그래프랑 달라요.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소스가 오류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거니까 이 소스가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보완한 것 같아요. 그럼 예. 맞네. 그럼 그 소스가 맞아요. 이게 오류예요, 오류. 원래 이게 에디션 1 거를 내가 갖고 왔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괜한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저렇게 5개 그림 이터레이션마다 바꾸려면 요게 5개를 따로 해야 되고, 할 얘기 걔는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러면 원래 소스 이터레이션 1, 4, 5를 만들어야 되고 4, 5에 다해서 이터레이션 여기 1, 2, 3, 뭐 4, 5를 해도 좋은데 좀 더 확실한 차이를 보려면 50 정도 하면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핏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1, 2, 그 다음에 3에 대한 이제 플롯을 해줘야 된다. 그럼 지금 소스는 5개 훈련시킨 거 맞나요? 3개요. 세 개는 3개고 이게 그 앞에 거랑 옆에 거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맨 끝에가 책처럼 안 나올걸요, 그럼? 예, 책처럼은 안 나옵니다.
완전히 분류가 잘 안 됐을걸요. 예, 그러면 안 돼 모르겠요. 그림도 책처럼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5개 한 다음에 여기 요 이터레이션 횟수, 훈련시킨 횟수를 해서 사실은 저는 책의 의도는 이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번 훈련시킨 거 2번 훈련시킬 때마다 중심이 줄줄줄 올라가서 책처럼 이제 깔끔하게 끝에 가서는 책의 이제 맨 끝에 요걸 보여드릴게요. 잘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한 번 이터레이션마다 중심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옮겨가는 거. 네네. 요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 요것도 이제 약간 좀 덜 나눠져, 요 정도면 잘 나눠진 건가요? 뭐 어쨌든 책처럼 나눠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고 훈련을 5개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수에 뭔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스는 한번 좀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보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스의 타겟이 어디까지 하기로 했죠? 553라인까지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하고 마치시죠. 거의 시간이 되긴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클러스터 컴패리즌, 그러니까 그 K 평균 변동성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아까 K 평균이 왜 변동한다 그랬죠? 한 번 시도한 거랑 2번 시도한 게 왜 다르다 그랬죠? 초기 점이 이제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기 솔루션 1하고 2하고 이제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뭐 버전에 따라서 랜덤 스테이트, 그러니까 초기값 시드, 랜덤 함수의 시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다르게 되는데 딱 요 책처럼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요거 보면 여기 그림 혹시 보이세요? 책처럼 딱 나오진 않지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제 확실히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클러스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눠버렸죠. 요게 훨씬 더 잘 나눠졌죠. 솔루션 2. 랜덤 초기 값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초기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 값 다르게 잡아도 사실은 많은 경우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가, 근데 여기는 다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n이닛이 1로만 준 거예요. 디폴트로 주면 n이닛이 얼마 그랬죠? 10이니까 10번 해본 거니까 10번 정도 하면은 초기 값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만 해. 너 여러 번 시도하지 말고 한 번만 시도해. 그래서 이 랜덤 시드 값을 2로 한 거랑 5로 한 거랑 비교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K-민스는 초기 값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K-민스 클래스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차이 큰 거를 알기 때문에 요 n인의 디폴트 값을 10으로 해나갔고 이게 초기 값이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안정적인 이제 분류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민즈의 한계점에 대한 건 뒤에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까 동그란 모양으로 군집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덴서티가 이제 다른 거, 분산이 다른 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건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그란 식으로 이제 군집되어 있는 그런 놈들은 이제 잘 찾도록 엔딩잇을 잘 했다. 그러면 이 엔딩 거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얘가 엔딩잇을 10으로 했어요. 10개를 했어요. 10개. 10번 한 중에 그래도 얘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0번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좋네 라고 자기가 결정했단 말이죠. 어떻게 10개 중에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너셔입니다. 이너셔. 그 이너셔를 계산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로만 볼까요? 여기 K민즈의 이너셔를 하면은 여기 숫자가 뭔가 나와요. 211 뭐. 요거랑 요거. 우리는 두 번째 놈이 이제 그 모양이 좋았다는 걸 알아요. K민즈 언더스코어 랜덤 init 1점 사실 뒤에 있다. 뒤에 있으니까 네가 타이핑을 하지 말고 일단 뒤에 제가 또 써놓기도 했구나. 요거 두 개 이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 원의 이너셔는 뭐냐면 219고 2의 이너셔는 211이에요. 이너셔가 1하고 2가 다르네. 그리고 이너셔가 작은 놈이 모양이 잘 나눠졌네. 이너셔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했을까? 라는 걸 이제 보면 되겠죠. 이너셔는 각 훈련 샘플하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는 1번 그룹이야. 그럼 1번 그룹에 이제 그 센트로id 중심하고 이제 그 거리 뺀 값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거가 가장 그거의 합들을 보면은 잘 나눠졌으면 이제 중심에서 먼 놈이 작을 거잖아요. 잘 나눠졌으면 작을 거니까 그 중심하고 거리의 제곱의 제곱도 좋고 루트 그의 루트의 합도 좋고 중심하고 가까운 거리들을 다 모아서 작은 놈 요렇게 나눠진 거랑 요렇게 나눠진 거랑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 중심하고 이제 그 거리가 작은 놈으로 선택하자. 그걸 거리를 이너셔라 그러고 거리가 작은 놈이 잘 나눠진 걸 거야.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말을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쉬운 말을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도 10번 한 것 중에 그 10번에서 찾은 그 중심하고 거리를 빼봐갖고 거리가 제일 작은 놈이 얘야 하고 이제 자동으로 선택해 준다는 거죠. 그 선택 이너셔를 또 다르게 저장하는 게 스코어라는 거고 근데 스코어를 하면은 스코어는 마이너스를 해서 리턴해 준다. 211에 여기 마이너스를 해서 리턴해 준다. 왜냐하면 스코어는 이너셔는 낮은 게 좋은데 스코어는 높은 게 좋은 거로 우리가 그 도큐멘트화 돼 있어서 문서화 돼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중초기화 그 뭐 여기 아까 그 여기도 또 여기 1하고 2의 이너셔를 이제 해주고 있고 이 K민즈는 여기 얘기한 대로 10번에서 한다. 10번에서 이 디폴트가 이제 그 이닛을 랜덤으로 해서 10번 해주는 게 디폴트다. 그렇게 해서 핏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본 요거 그래서 여기 랜덤 스테이트를 2로 하든 여기 한번 5로 바꿔볼까요? 5로 바꿔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게 초기 그 점이 바뀌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가 9로 해서 59로 해서 해도 저렇게 나오고 초기 점이 달라도 저렇게 나오는 게 10번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얘를 한 번으로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얘는 잘 나왔네. 아까 안 나오는 게 뭐지? 뭐 안 나온 거 찾아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나눠버린다 이거죠. 한 번만 보이세요? 여기서 나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10번을 하는 거는 요렇게도 나눠지고 저렇게도 나누는 그 중에 제일 잘 된 걸 고르면은 많은 경우 그 10번 다 이상하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10번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나눌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좀 기분이 나쁜 게 있죠. 기분 나쁜 게. 우리는 소스를 어디까지 하기로 했죠?
553 다 온 것 같죠? 550 아니 여기 있네. K 플러스 평균. 요것만 시간 좀 되긴 했는데 요거까지만 하죠 뭐. 자, 이렇게 기분 10번 해도 이게 잘 못 골라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민즈에서 이제 그 10번 하면 거의 잘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K민즈 플러스를 만들어 갖고 초기 값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랜덤 요 파라미터인데 이닛 랜덤으로 하지 말고 요 이닛 랜덤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K 평균 플러스 K민즈 플러스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적혀 있죠. 데이비드 아서와 세르게이 바셀 세르게이 뒤에는 좀 읽으시고 세르게이가 이제 얘는 초기화를 너무 잘 해줘갖고 그냥 하면은 여기는 n 이닛을 1로 해도 이제 잘 나온다 이거죠. 굿 이너셔. 여기 n 이닛을 1로 했어요. 랜덤 스테이트가 이제 뭐 아까 2 하면 뭐 이상하게 됐나요? 그래도 211. 여기 5로 해도 211, 8로 해도 211. n 이닛을 아까 같으면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n 이닛이든 요 이닛이라는 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이거든 누가 랜덤으로 선택하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말을 그냥 길게 했는데 하지 말라 이거 얘기해주면 이게 괜히 생각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까지가 오늘 그 설명드릴 얘기고 그래서 K민즈를 이닛 알고리즘 뭐 내가 랜덤으로 선택 안 하고 뭐 그냥 하면은 이제 현재까지 수학적으로 최선의 알고리즘을 찾아서 해준다 라는 것까지 오늘 하시고 이제 다음에 그 K민즈 좀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거라든가 K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 K의 개수를 정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못한 것 마냥 K가 5라는 걸 우리는 계속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2차원에서 우리가 5개인 줄 아니까 5로 했지. 100차원, 만차원일 때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할 거냐. 물론 시각화해서 아니 한 4개 같아, 5개 같아. 그거는 이제 정확치도 않다 이거죠. 좀 더 자동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후반부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약간 살짝 맛을 보여드린 덴서티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믹스처에 대한 걸 해서 마무리하는 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